두 번째 시간 진행할까요? 저는 늘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은 여행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함께 분류심사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종망해보는 그런 여행들. 전 세계의 어떤 기원과 불심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정은 어떤지, 어, 그래서 봄, 여름 두 계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풍부한 음, 좀 자료 제공과 어떤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는 역할, 제 욕심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가이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업의 늘 두 번째 시간부터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출석도 부르고 직접 눈을 마주치지 못하지만 어, 여러분들 이름도 불러보고 그 주에 있었던 가장 핫한 또는 최근에 어떤 트렌드, 교정과 관련 지어진 그리고 분류심사와 관련 지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또 전 시간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할 거고 수업이 끝날 때는 그날의 수업을 마지막도 정리할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 PPT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늘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수업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날까지 제가 신문을 세 개나 보거든요. 어, 그런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관련된 우리 교정 형사정책과 교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교정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PPT를 작성해 놔도 상관없게 좋겠지만 그때 제가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화이트보드와 또 그걸 페이퍼로 보여주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울까요? 문제가 있다면 늘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좋은 방법들도 찾아본다랄지 아니면 더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것들을 살펴서 자료를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은 우리가 16주차로 되어 있잖아요. 15주쯤에 마지막에 아마도 기말고사를 보면서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아마 또 한글날이 다음 주가 대통령 선거여서 여러분들이 빠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학교 측에서도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보강할 시기에 이렇게 수년해서 순서를 쭉 하나씩 밀려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 보고 있죠? 그래요. 첫째 주 오늘이죠. 오늘은 분류심사란 수업의 개괄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과목의 성격, 그리고 수업의 목표, 사용하는 교재와 부교재 참고문헌, 이런 부분의 이야기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용자란 누구인가, 우리가 범죄와 범죄인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분류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개별적인 처우, 그 사람의 적합한, 요즘 맞춤형 그런 말 쓰죠. 교정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맞춤형 처우. 실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처우다. 그래서 개별 처우란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두 번째 주에는 다음 주가 수업이 안 되면 그 다음 주에는 분류 개념과 의의를 이야기할 거예요. 분류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분류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철학적 관점이라 그럴까요? 이념적 측면에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도구적 측면, 제가 그랬는데 이건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 요구할 겁니다. 과제를. 처벌과 수용자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소위 수형자에 대한,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면 우리가 수형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 수형자를 어떻게 관리한다, 또 처우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하고 관련된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면 세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무엇보다도 분류 처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거예요. 분류 교정에 있어서 분류 처우 제도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분류 처우 제도와 관련된 처우 제도들, 소위 누진 처우 제도, 우리가 그냥 누진 제도 그러는데, 누진 제도와 단계적 처우 제도, 더라고 되어 있네요. 처우 제도, 이건 등급별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급별 처우. 단계적 처우 제도가 교정 현장에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은 경비 등급별 처우 제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주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경비 등급별 처우가 우리나라 교정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처우의 기본적인 어떤 포맷,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6주 차에는 분류심사의 전반적인 이해, 그 의의와 분류심사의 방법. 아마도 이게 6주, 7주까지 되든지 아니면 6주에 끝마칠 수 있다면은 7주 차에는 형집행법과 애국의 관계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8주 차에는 전반기 수업 정리와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거예요. 미스프린트가 좀 났네요. 중간고사라고 바꿔줄래요? 도중에 5주 차에 대면 수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영상 자료 수업을 할 거예요. 제가 늘 형사정책의 전반적인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고 하는 형사정책과 관련된 영화를 봐요. 형사정책의 텍스트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영화 자체도 아주 잘된 영화고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죠. 장가방과 아랑드롱이라고 하는 아주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그 영화 내용에 잔잔하게 흐르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 보호관찰관에 대한 이야기, 교정에 대한 이야기, 또 거기에 관여된 검사와 판사,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런 영화예요.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상황을 봐야 되겠죠. 대면 수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7주차가 되면 그렇게 전반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9주차에는 분류심사의 구분 그랬는데, 이건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류심사의 종류는 시기적으로는 그냥 신입심사와 재심사,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에 10주 차이는 분류심사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위 분류심사 갖고 있는 기능인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주 차가 되면은 분류심사의 기준과 어떻게 분류하는지, 어떤 걸 분류심사를 한다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은 타당성도 가져야 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소위 객관적인지, 적절한지, 적합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과 우리나라의 처우 등급들, 분류급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분류급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심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분류심사를 통해서 적용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시설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정도 개방화, 사회화되는 문제와 거기에 분류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래서 교정의 사회화, 개방화를 설명하는데 시설 내 처우나 무엇이고 거기에 개방적인 처우라고 하는 부분들,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설명하고, 이때 과제물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그 과제물을 통해서 그 다음 식주에는 과제물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분리심사를 보다 더 과학화할 것인지, 이게 소위 전문성의 문제. 우리 14주차에 되는 분류심사와 교정에 대한 미래를 조망해보고, 15주차에는 수업을 정리하고 기말평가를 15주에 보든지 16주차에 보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학기의 수업 계획이 우선은 15주로 설명해 두었는데, 한 주가 수년이 되면 16주차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질문을 받을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을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비대면 수업 시에는 올해도 어쩌면은 A 학점까지 40%, 그 이하 학점이 60% 이렇게 성적이 부여될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이면 그 비율이 달라지죠. 진단 평가는 여러분들은 두 번의 시험을 보게 되죠. 중간고사와 기말평가. 그래서 중간고사는 20점을 반영하고요, 기말고사는 40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과제물은 두 번이 나가는데,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과제물은 10점씩 해서 합치면 20점. 자, 그러면 총 몇 점인가요? 80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고로 다른 수업 참여도와 다면 평가 이랬는데, 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제물에 내는 시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점수들이 달리 차별을 둘 거예요. 과제를 기한 내에 내는 학생 대부분은 다 기한 내에 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조금의 불이익을 받는 건 먼저 낸 사람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출석이 20점 반영돼서 총 그렇게 해서 100점으로 100점으로 평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성적 부여 방법은 출석 20점, 과제평가 2회 두 번 20점, 중간고사 평가 20점, 기말평가 40점, 이렇게 성적이 부여됩니다. 여기서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제물을 제출할 때는 제 이메일로 제출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시험 과제물은 주로 그렇게 과제물이나 다른 필요한 경우에는 제 이메일로 연락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과제물을 낼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제물에 대한 양이나 뭐 형식보다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늘 두 가지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교수가 원하는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설명들,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게 과제물 잘 쓰는 방법이겠죠.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다 서술형으로 출제를 할 거고, 시험의 내용들은 수업에 15주 동안 수업하는 그 내용들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가 될 겁니다.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주어진 문제와 관련지어서 잘 서술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또 볼까요? 보면은 평가 차수. 이 부분은 그리 중요한 문제들 아니고요. 다음 장으로 가면 평가 시기는 수시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로는 구분해 두었습니다. 근데 수시평가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과제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논술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던 첫 시간의 내용이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그리고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강 신청한 학생이 40명이에요. 40명인데 저로서는 좀 너무 많은 숫자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대면 수업이었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전체에 대한 어떤 과제물, 시험, 여러 가지가 수업 진행에 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어렵겠다. 주 교재도 단행본이 없고 화이트보드와 페이퍼를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 또 내 전공을 선행학습이 없었는데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염려가 돼서 수강 신청을 변경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 기간 내에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내는 것 같네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요. 자, 이제 자료를 한번 바꿔볼까요? 잠깐만요. 자, 이 자료를 화이트보드를 바꿔보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장소는 제 서재고요. 화이트보드 화면이 어떨지 몰라서 제가 다시 페이퍼로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죠. 분류, 우리 한글로 썼고, 한자로 나눌 분자와 종류, 영어로는 클래시파이, 뭔가를
나누다. 클래시피케이션. 먼저 이 과목을 이야기하려면 그런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감옥 안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죠? 좀 더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위 교정시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고 그 미래의 교정은 그런 현황과 또 그 문제점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 교정을 디자인할 것인가. 소위 개선해 나간다, 발전적으로 끌어간다. 그런 표현을 제가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정과 분류, 어떤 관련성이죠? 이런 내용과 이제 구체적으로는 분류의 개념과 의, 또 분류 심사의 기능과 방법, 그리고 관련 법규, 또 관련 제도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뉴스 앤 담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뒀는데 그 주에 일어난 또는 그 주에 일어났거나 교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 현장에서의 일들, 이런 이야기와 거기에 관련지어서의 설명들, 제가 이렇게 뉴스 앤 담론 그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만 잠깐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는 3.1절 가석방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가석방은 매달 이루어져요. 그걸 월 가석방 그래요. 그런데 특별 가석방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특별 가석방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뭐 광복절 특별 가석방, 초파일 특별 가석방,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별 가석방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성탄절 가석방, 초파일 가석방, 교정의 날 가석방 이렇게 그 이야기는 그대로 붙이고 특별이란 말은 붙이지 않는데 특별 가석방의 성격을 가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매달 이루어지는 가석방이긴 하지만 일종이긴 하지만 이때는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서 가석방이 확대된다랄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석방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특별한 성격을 갖게 돼요. 그게 5번 있어요. 자, 매달 있다 그랬죠. 1월 가석방, 그다음 2월달 가석방은 3.1절 있잖아요. 3.1절이 공휴일날 나가는 성탄절, 3.1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갈 때는 교정의 날 행사 뭐 이렇게 나갈 때는 전날 아침에 나가요. 그래서 1월 가석방, 3.1절 가석방 언제 나간다? 보통 2월 28일 날. 그다음에 3월 말 가석방, 4월 가석방, 이게 4월 가석방 있고 이제 5월 달에가 주로 이제 초파일 가석방. 석가탄신일. 6월 가석방, 7월 가석방, 8월 가석방. 8월 때는 뭐죠? 그렇죠. 8.15 가석방. 그다음에 9월 말 가석방, 10월에는 교정의 날이라고. 10월 28일 날. 그래서 교정의 날 특별한 성격을 갖는 가석방. 그리고 11월 가석방과 월 가석방과 마지막 12월 달에는 벌써 답을 다 하네요. 듣고. 그래요. 성탄절 가석방. 자, 그러면 특별한 성격의 가석방이 몇 번? 5번인가요? 3.1절, 석가탄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 근데 이번 3.1절 가석방은 정말 특별한 가석방이었어요. 3월 말 나갈 사람까지 사전에 가석방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사인의 채울 때 설명을 하겠지만 가석방이 올라가려면 일선기관에서 교정시설에서 다음 달 나갈 가석방을 이달에 올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가석방을 취합해서 가능한 자, 불가능한 자, 그리고 심사가 적극적인 보다 신중 심사가 필요한 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법무부 차관이 주재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 9명이 구성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심사를 하죠. 거기서 허가된 자들은 장관에게 올리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허가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늘 과밀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교정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더 많은 게 집단 구금 시설이다 보니까 감염병이 있을 때 가장 취약하고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면 가석방이 갖는 기능 중에서 어떤 게 있죠? 벌써 물어보면 안 되네요. 설명도 안 해놓고. 근데 가석방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는 수용 조절 능력, 수용 조절 기능을, 그걸 우리가 교도소가 너무 과밀된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문을 좀 좁히면 되잖아요. 대신 나가는 문은 넓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문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구속에서 수사한다 그러면 전부 교정시설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나가는 것을 가석방의 문을 많이 열면, 물론 이것도 보호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뒷문 정책, 가석방을 많이 내보내서 뭔가 수용 조절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3.1절 가석방 올라온 자들과 3월 말 가석방자들까지를 2번을 검토를 해서 3.1절 가석방을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다 2월 28일 날 내보내야 되는데 미리 2월 25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 이틀 금요일 2박 3일의 기후를 줬어요. 기후는 집에 돌려보내는 거지만, 휴가처럼 보내는 거지만 수형 기간에 산입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위험성이 없는 수용자들은 3일 전에 내보냈어요. 그걸 기후의 성격을 빌어서.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은 보호관찰과의 관련성도 있고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 때문에. 그래서 28일 아침에 이번에 내보냈었어요.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교정과 관련된, 분류심사와 관련된 제일 큰 뉴스일까요? 그래요. 가석방이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분류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죠. 소위 분류심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까요?